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세계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받아들이는데 미국은 여전히 반반 난국입니다. 공화당 최고 전략가 칼 로브는 어떤 전략을 쓰든지 선거는 끝났고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 결과를 뒤집지 못한다는 기고문을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 인수 과정에 협조할 것을 원하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늘어납니다.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지지자들을 위한 정치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라고 MBC TV 백악관 출입기자 등이 전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평생 정치 동지였던 변호사 론 클라인을 비서실장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볼라와 경기부양책 사태 수습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바이든 당선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아시아 지도자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일본의 경우 일본 총리가 한 말이 바이든 인수위원회 웹사이트에는 없습니다. 신임 국방장관 자문에 한미 군사작전권을 한국에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해온 은퇴한 대령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중동에서 미군을 급히 철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온 인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다음 달에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는 예일 의대 알버트 고 박사의 말을 모든 매체가 인용합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는 10월부터 확진자가 150% 늘어났습니다. 미네소타 주지사는 식당 등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티켓마스터는 콘서트장에 가려면 티켓을 산 뒤 백신 접종을 받았거나 음성 반응이라는 증명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이제 선거가 끝나고 일주일도 더 지났습니다. 요즘 미국을 보면은 팍스 텔레비전의 낮 프로그램과 팍스 텔레비전의 저녁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치 문제에서는 그렇습니다. 아침은 빼놓고요. 왜냐하면 아침을 팍스 TV가 아침 7시에 팍스 앤 프렌즈로 시작을 하는데 이 팍스 앤 프렌즈에서는 아직 조 바이든 당선자로 인정하지 않지만 낮에 저널리스틱 마인드를 갖고 있고 저널리스트로서 일을 해온 정식 저널리스트들은 앵커 데스크에 앉아서 전부 프레지던트 일렉트 조 바이든 당선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그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하는 오후 5시부터 터커 칼슨, 6시 때 션 해니티,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시 때 로라 잉그램은 모두 바이든 당선자의 당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는 우리 아빠가 알래스카에서 이겼어요. 크게 이겼어요. 몇십 % 차이로 이겼어요. 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카 트럼프가 대통령의 딸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의 자문이기도 합니다. 그 같은 트윗을 한 근거는 AP통신이 그렇게 예측을 했기 때문입니다. AP통신이 조 바이든 당선자를 여러 데이터에 근거해서 당선인이라고 예측한 것은 부정하지만 그렇지만 똑같은 AP통신이 알래스카에서 우리 아버지가 이겼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공화당 상원 의원이 당선 확정됐다 하는 예측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팍스의 반반이에요. 지금 미국 문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검표를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문제죠. 가장 최근에 한 31개의 케이스를 보면은 어떤 후보이든지 대통령은 그런 경우가 2000년도에 알고고 후보 이후에는 없습니다만 어떠한 선거에서 31개 케이스 가장 최근의 케이스를 봐서 재검표를 했을 때 뒤집힌 경우가 있습니다. 3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몇백 표 차이로 결과가 뒤집혔지 지금처럼 이렇게 펜실베니아주의 경우는 다시 재검표할 그런 정도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조지아주는 손검표를 거의 500만 표를 다시 재검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조지아주의 0.몇 % 미만일 경우 자동적으로 하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그렇고 그리고 나머지 주들도 지금 재검표를 해야지 되는 그 자동적인 그 숫자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미시건주에서도 15,000표 이상 이런 식으로 이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펜실베니아, 미시건, 애리조나주에서 선거 결과 확정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주 총무처 장관이나 연방 총무처 장관이 조 바이든 당선자를 당선자라고 그 주에서 확정하지 않으면은 다시 주에서 선거인단을 새로 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펜실베니아, 미시건, 애리조나 이런 여러 주에서 공화당이 많기도 하고 하니까 선거인단을 다시 확정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찍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도 가능성은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이 지금 보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칼 로브 요즘에도 박스에 많이 나와서 선거 직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공화당의 최고 전략가죠. 조지 부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설계사라는 이름을 듣고 있는 이 칼 로브가 아주 점잖게 조심스럽게 이건 아니다. 보드랍게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을 읽어보시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칼 로브가 어떠한 전략을 쓰든지 지금은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 한 주도 아니고 여러 군데 주에서 몇만 표 이상 차이로 난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다. 바뀌려면은 시스템적으로 부정선거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 되는데 물론 한 케이스 이렇게 내가 봤어요 하는 케이스는 나오지만 그러한 케이스도 산발적인 것일 뿐더러 지금까지는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시스템적인 부정이다. 한꺼번에 몰표를 줬다. 투표통을 바꿨다. 갑자기 정전이 되더니 바이든 후보로 몇십만 표가 들어갔다. 숨진 사람이 몇십만 명이 투표했다. 그 주의 유권자보다 더 많은 100몇십 %가 투표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주장을 하시고 보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증명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칼 로브 박스에도 자주 출연하고요. 공화당의 선거 전략가가 오늘 아침에 조곤조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건, 애리조나, 네바다에서 법적 절차가 끝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라도 인수 과정에 협조를 해야지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도 손개표하지만 14,000표 이상 바이든 후보가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칼 로브는 공화당이 예상보다 잘했다. 네, 예상보다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에게 간 7,100만 표도 어떤 분들은 공화당 분들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찍은 게 아니다. 공화당에게 찍은 것이지.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같은 투표용지를 가지고 대통령에게는 찍지 않고 그게 이제 48지구나 39지구의 예죠.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주 미셸 스틸 당선자와 영킴 후보 지금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안 찍지만 공화당 후보는 찍는다. 이런 형태로도 나오기 때문에 공화당이 예상보다 굉장히 잘한 것이다. 평화적으로 권력을 이행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화당 많은 정치인들이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있는 것 같지만
잠시 뒤에 광고를 전해 들으시고 난 뒤에는 하원보다는 상원이 또 좀 강하잖아요. 그 상원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4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나온다, 뭐 누구를 지지한다. 이것도 다 4년이라는 것은 정치에서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에 모르는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좋아요. 돈도 많이 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께 아마 이메일도 많이 가고 트럼프 대통령 법적 비용을 지원해라 하는 요청도 하고 그 요청하면서 또 항상 보면은 모자도 사라고 하고 티셔츠도 사라고 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다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돈 많이 벌고 지지자들을 여전히 본인 옆에 딱 붙들어 매고 있지만 그러나 나머지는 이 같은 대가가 미국이 치러야지 되는 대가거든요. 분열이 오래되면은 오래될수록 어차피 조 바이든이 46대 대통령으로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 같은 일이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치러야지 되는 대가를 지금은 아무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분열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숫자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해서 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움직임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질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그 바이든 그 당선자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국전 그 기념비에서 11월 11일 그 베테랑스 데이 이제 군인들에게 참배하고 했는데 아무런 공식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의를 지키는 거죠. 현재의 아직까지는 45대 대통령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괜히 본인이 거기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스럽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조 바이든 그 당선자는 나타나기만 했고 등장하기만 했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베테랑스 데이 기념 연설을 하고 난 뒤에는 또 사람들과 마스크 쓰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더 늦게 나온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행사 스케줄을 시간을 어겼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8시부터라고 해서 저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이미 그 군인의 행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 와도 진행을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인데 대통령이 오지 않았는데도 진행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군가 같은 것 연주되고 했거든요. 그 동안에 대통령은 이제 그 대통령의 모로게이트가 이 그 자동차 행렬이 길에 서 있었죠. 25분 늦게 알링턴 국립묘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죠. 지난번에는 뭐 아주 더 중요했었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베테랑스 데이 때 뭐 비 온다고 어디서 안 가고 비 맞는 거 싫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는 비를 맞으면서 어제 그 부통령이나 부통령 부인, 대통령 부인들도 다 갔는데 그 부인들에게는 그 군인이 우산을 씌워주고 대통령과 부통령은 비를 그 맞으면서 행사장에 갔는데 아주 정말 몇십 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헌화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테랑스 데이 때 보통 한번 헌화하고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연설을 하거든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무슨 뭐 장관들 신임 국방장관 대행은 대동을 했어요. 그런데 연설도 길게 하고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도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적인 스케줄이 없습니다. AP통신이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요. 그리고 어제도 역시 마스크는 쓰지 않았는데 알링턴 국립묘지의 룰을 어긴 겁니다. 알링턴 국립묘지는 당연히 대통령에게도 알렸고 측근들에게도 알렸고 국립묘지를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마스크 쓰지 않은 채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는 인수 과정을 서로 해주지 않으니까 바이든 측에서는 그러면 뭐 그냥 가야지 하면서 인선 작업을 하고 땡스기빙 데이 전에 이제 그 주요 직책 같은 것을 발표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쭉 그 인수 과정을 보면은 이 바이든 후보가 원래도 좀 그 중간 센터이고 일을 하는 과정이나 사람을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좀 온건하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비서실장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지금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너무나 익숙하실 그 RON 론 클라인, 칼빈 클라인 할 때요. 그 캘빈 클라인 할 때 그 론 클라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뭐 변호사고요. 이 상원 의원 시절부터 바이든 후보와 같이 일을 해서 바이든 후보 부통령 때 비서실장도 했는데 제일 이 사람 두 가지를 지금 봐야지 될 점은 이볼라 사태 때 이볼라 자르, 말하자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자르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죠. 그 역할을 오바마 대통령 아래서 했고 그때 이제 뭐 부통령이 비서실장도 하고 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갔었을 때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이 경기가 무너진 것을 받았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이렇게 하는 그 책임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볼라와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기 부양책 이게 같이 가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서 본인과 상원 의원 시절부터 수십 년 동안 같이 일을 해왔었던 론 클라인을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은 힘도 막강합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는 간단해요. 너무나 그 개인적으로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자문, 뭐 국가안보보좌관 이름 벌써 다 나왔는데요.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익숙하지도 않은 인물이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면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반쪽에서는 지금 무슨 소리야? 당선자가 아닌데라고 하고 있지만 기차는 달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톱니바퀴 같은데 모래를 아무리 그 뿌려도 모래가 아무리 들어가도 그 기차 열차 바퀴가 멈추지는 않죠.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그리고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세계적으로 소문난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지금 상원 의원들 이 정도면 됐다, 인수 과정 시작해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국방부와 한국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죠. 왜 안다는데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미국 그 상원 의원 가운데서 금요일이면 내일이죠. 내일까지 그 인수 과정 같은 거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내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얘기를 하겠다 하는 상원 의원도 있고요. 오클라호마의 제임스 랜포드 상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총무처에서도 이 바이든 후보 당선자의 당선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또 대통령의 명령 이런 것들이 지금 걸려 있겠죠. 그래서 앞에 칼 로브 공화당의 전략가가 얘기한 것처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국은 이 선거는 끝났다라고 정치인들은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대통령 눈치 보는 것이고요. 또 피츠버그의 펜실베니아가 지역구인 공화당 역시 팻 투미 상원 의원도 유명하잖아요. 역시 마찬가지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의원이 하원 의원보다는 아직까지는 공개적으로 바이든 후보 당선을 확정적이다 하고 뭐 전화 통화도 하고 한 사람이 많고요. 4명 정도 되고 주지사도 매사추세츠, 유타, 오하이오, 메릴랜드 레리 호건 한국의 사위라는 주지사, 버먼트의 필 스캇 주지사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는 해줘야지 된다. 하원 의원은 텍사스의 윌 헐드 하원 의원을 포함해서 일리노이, 미시간 폴 미첼 하원 의원이요. 또 뉴욕의 탐 리드 공화당 의원들 얘기를 합니다. 플로리다주 또 뭐 미시건주, 뭐 프레드 업튼 하원 의원 같은 사람이 이젠 해줘야지. 아니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부터 이제 69일 남았습니까? 70일도 남지 않았는데 날마다 당선자가 되면은 정보 브리핑을 받아야지 되고요. 준비를 하는 거죠. 지금 준비
시작 하는 게 1월 20일인데 그때부터 뭔가를 준비하면 복습을 안 하면 예습을 안 하면 그 수업 따라가는데 따라는 가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특히 이제 국제관계 브리핑에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하게 1월 20일 전에 알아둬야지 될 일들이 많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MBC 방송의 백악관 그 출입 기자라든가 아니면 뭐 워싱턴 포스트 로이터 통신 전부 거의 모든 매체의 백악관 출입 기자들은 대통령도 칼 로브와 마찬가지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일부 대통령 주변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도 대통령이 뭔가로 대통령의 그 입김 같은 것으로 각 주정부에서 배틀그라운드에서 격전지에서 총무처 장관이 이것을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뒤집을 수도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대통령은 그렇게 믿고 있지 않다. 특히 이제 그 피터 알렉산더 같은 MBC 방송의 백악관 출입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대통령은 고소를 하면서 내가 된다, 내가 이길 거야, 끝내라고 얘기를 하는가? 정치극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티에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을 7,100만 명 이것도 공화당을 찍은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것은 아니다라는 표도 maybe 계산돼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7,100만 명이나 나를 지지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그 사람들이 원하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싸우는 것을 그런 그 싸우는 것을 볼만한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theater for them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얘기가 아무튼 그 대세이고요. 그리고 측근들에게는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한대요. 2024년도에 다시 출마를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2020년 선거는 끝났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2024년 출마 선언을 올해 말에 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대선 다음에 또 나간다는 것도 팍스 때문에 결심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 했었던 게 이제 버락 오바마의 백악관 연례 만찬 때 자신이 망신을 당했다 해서 이제 나가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하잖아요. 본인이 계속 그 케냐 태생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서 얘기를 하니까 오바마가 그래 나 케냐 태생이야. 뭐 Can't you feel the love tonight 그 라이언 킹 틀면서 할 때 바로 앞에서 그 트럼프가 초대돼서 보고 나서는 저것을 내가 대통령이 돼서 두고 보자 했어야지 된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팍스 TV가 애리조나도 여전히 이제 그 바이든 그 당선자가 가져갔다고 하고 본인 아랫사람을 시켜서 전화하고 나중에 사위를 시켜서 전화하고 나중에는 본인이 직접 루퍼트 머덕에게 얘기를 했어도 팍스가 수정하지 않았고 팍스 TV도 팍스 뉴스도 지난주 토요일에 펜실베니아에서 바이든이 이겼다는 AP의 예측에 따라서 바이든 당선인이라고 부르고 저널리스트들은요, 오피니언 리더들은 트럼프 대통령 친구들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대선에도 나가고 그전에는 먼저 팍스를 진 눌러버릴 디지털 미디어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게 이제 점점 가시화되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계획은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안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도에 그 대선에 출마하기 전에도 그 같은 그 미디어 왕국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업할 때 돈은 안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안 쓰면서 남의 돈을 끌어와서 하는 스타일인데 미디어 왕국을 만드는 데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와는 달라서 그 돈도 너무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포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을 만들어서 뭐 한 달에 한 $5 59센트 정도를 그 비용을 받으면 사람들한테 서브스크라이버들에게 받으면은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천만 명이 있으니까 당연히 될 것이다 해서 그런 것을 발판으로 또
대선에 나가기도 한다. 이런 그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팍스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를 보면은 정말로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 원래 루퍼트 머덕이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려고까지 했었다고 하잖아요. 선거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그런데 딱 되고 나니까 관계 개선을 했고 잘 지내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될 것 같다는 것을 제일 먼저 읽은 사람이 루퍼트 머덕입니다. 팍스의 소유주,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 포스트의 소유주인 루퍼트 머덕. 그래서 지금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 다시 친구로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도 maybe 법률 비용도 내고 물건도 사주고 뭐 컵도 머그도 사고 모자도 사고 셔츠도 사고 하는데, 만약에 언젠가 트럼프 대통령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아시면은 마음이 상하실지, 아니면 그래도 트럼프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 곁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백악관의 출입 기자들이 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뒤집을 그 확률이 없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데요. 가능한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지금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그 책을 입수를 했는가 봅니다. 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700 몇십 페이지인가요? 굉장히 길던데요. 768페이지나 되는 A Promised Land, 약속된 땅이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에 대통령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고백을 다 했는데,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뭐 이런 거. 요즘 머리가 하얗잖아요. 그런 것을 다 썼는데, 특히 담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백악관에 들어갈 때 완전히 담배를 끊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어떤 날은 하루에 막 8개 피, 9개 피씩 핀 적도 있었고요. 저녁이 되면 다른 사람 안 보는 데서 어디가 조용하지, 내가 어디서 담배를 피울 수 있지 하고 담배 피우는 장소를 찾아다닌 적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한 게 자꾸만 와이프가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와이프도 남편의 건강보다는요, 딸 때문에, 우리 귀여운 말로 딸내미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딸내미 때문에 그랬는데, 정말로 언젠가 그 딸이 아빠 이 냄새 뭐 그런 거 아시죠? 여기서 태어난 그 아주 예쁜 아이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담배를 끊기로 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으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존 맥케인, 공화당의 연방 상원 의원과 지금 바이든 당선자도 사이가 좋았고, 트럼프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사이가 괜찮았고 했기 때문에 존 맥케인의 장례식에서 정말로 찬란하게 아름다운 그 가슴을 울리는 그런 그 조사를 했죠. 그런데도 이 책에는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존 맥케인이 당시에 그 오바마와 결혼했었잖아요. 오바마와 저는 여태까지 그 대통령에서 선거에 나가서 떨어지고 가장 아름다운 패배 연설을 한 사람이 존 맥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존 맥케인이 그 당시에 공화당으로서는 중도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단화라고 볼 수도 있고, 왜냐하면 민주당과도 합의를 하니까 때로는. 그런데 존 맥케인이 세라 페일린이라는 사람을 부통령 후보로 선택한 다음부터 미국의 공화당이 망가지기 시작했다, 후져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 책에 썼습니다. 세라 페일린은 인구가 65만 명, 지금은 더 늘었겠네요. 뭐 엘라스카는 그래도 많이 안 늘어나니까, 당시에 인구가 65만 명이었었던 주의 주지사이긴 하지만 어떤 캘리포니아주의 어떤 한 지역구의 주민 숫자만큼도 못해요. 로스앤젤레스 시의 시민이 400만 명이 넘는데 엘라스카는 65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시장의 파워가 엘라스카 주지사의 파워보다 강한 거죠. 그때 세라 페일린을 선택하게 된 게, 존 맥케인이 나이가 많았고 버락 오바마가 젊었잖아요. 활기 있게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뭔가 이제 새로움이 필요하다. 여자? 오케이. 그럼 어디서 찾지? 세라 페일린이라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세라 페일린이 정치적으로 무식했던 것은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서 뭐
러시아가 보인다던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빨리 배운 사람이에요. 퀵 러너예요. 해서 저 정도면은 빨리 배우네라고는 했지만 세라 페일린이라는 사람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지능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큰 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직책을 맡는데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들도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그리고 백인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보여줬고 또 세라 페일린의 딸이 어린 딸이 임신을 하고 뭐 어떻게 되고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지금 헌터 바이든이 마리화나 한다 무슨 뭐 이런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세라 페일린의 아들이 어린 딸이 뭐 임신하고 뭐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않고 이랬을 때 그때 공화당은 무엇으로 이것을 포장을 했느냐면 오디너리 가정이다. 미국의 가정이 다 안고 있는 어려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일반 가정과 그 지도층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지도를 하려면 그 리더는 어느 정도의 여러 가지 윤리적인 것에서부터 지식적인 것까지 갖고 있어야지 되는데 그때부터 미국이 많이 망가졌고 또 그 이후에 본인이 얘기를 해요. 오바마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인 내가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서 백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것을 자꾸만 이제 부추기는 정치를 지난 4년 동안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반이민, 음모 이론 이렇게 돼서 공화당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은 존 맥케인이 세라 페일린이라는 사람을 선택한 다음부터다라고 책에 썼습니다. 잠시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지금 중요한 새로운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자와의 전화 통화 등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관한 뉴스를 전해드리자면은 병원 입원율도 늘어난다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수요일에 사망자가 1,408명이나 됐고 그리고 지금 병원에 입원한 사람 가운데서도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사람이 3,000명 정도는 된답니다. 또 14만 5,835명. 새로운 기록이죠. 10만 명에서 12만 명에서 이제 14만 명까지 하루 감염률이 나오는데 미네소타나 알라바마나 테네시주에서 지금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요즘에는 그 하버드에서 브라운 대학교로 간 그 교수보다 예일 대학교의 알버트고 그 코리안계 군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요. 제 눈 시력이 맞았다면 제 보는 눈이 맞았다면 해서 이 알버트고 박사의 얘기를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예일 대학교에 계세요. 이분은 널리 퍼지고 있다. 다음 달에는 특히 심할 것이다. 앞으로 6주일부터 8주일 사이가 정말로 심각해질 것이다. 당연하죠. 할러데이가 있고 또 날씨도 춥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현 정부가 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주면 좋은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잡기는 거의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선거 이후에는 샌프란시스코도 그동안은 마스크 쓰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경우도 뭐 가게를 열고 하는 것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58개 카운티 가운데서 샌프란시스코가 인구 밀도는 높잖아요. 로스앤젤레스보다 더 높아요. 뉴욕 다음으로 미국에서 인구 밀도가 두 번째로 높은데도 굉장히 확진자라든가 사망자 적었었는데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사망자가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10월 달부터 감염률이 150%나 늘어나서 물론 아직까지도 샌프란시스코의 경우는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17명.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딱 반대로 71명입니다. 몇 배 차이예요. 17이면은 거의 7이 28, 4배 이상이네요. 로스앤젤레스가. 그 정도인데 지금 계속, 감염률이 늘어나니까, 이제 조금 조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식당 문들도 뭐 다시 닫게 한다던가 이런 형태로요. 그리고 심지어 미네소타의 주지사는 팀 월츠 주지사죠. 이 월츠 주지사는 금요일 밤 10시부터 시행하는데 10시 이후에는 식당이나 바에서 술집은 문 닫으라는 얘기고요. 술은 팔지 못합니다. 음식은 뭐 그 이후에도 뭐 딜리버리 되고 투고도 되고 하는데 지금 미네소타도 최근에 보니까 식당, 술집 그리고 결혼식, 장례식, 개인적인 모임 이런 데서
확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까지는 어떠한 그 장사를 하시는 장사터가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뭐 250명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것을 150명으로 낮추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아예 땡스기빙 데이 디너도 다른 방에서 먹게 한다는 가정들이 많아요. 마스크를 끼고 허그를 한 번 하더라도 웰컴 홈 이거 있잖아요. 그때도 마스크를 끼고 하고 그다음에는 마스크 벗고 음식 먹어야지 되니까 다른 방에서 먹거라. 뭐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한다면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젊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 백신의 경우에는 이 파이저사의 뭐 CEO가 뭐 주식을 팔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것은 또 이제 뭐 어떠한 뭐 또 규정이 있나 봐요. 논란은 있지만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배분 이런 게 더 이슈인데 워낙에 뭐 마이너스 80도 뭐 이런 정도로 냉동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선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는 이 백신을 빨리 공급받지 못하겠구나. 값을 아무리 낮춰도 보관하고 또 수송하고 하는데 그게 안 돼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가난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미국도 시골은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박스에 그 파이저사의 백신의 경우는 1,000개를 담거나 5,000개를 담거나 한꺼번에. 그런데 시골에서 한 병원에서 그 정도를 뭐 보관할 만한 능력이라든가 그게 필요해야지 되잖아요.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시골에서는 백신을 이게 금방 받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실제로 파이저사도 내년에 13억 도즈, 13억 명이 맞을 수 있는 것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벌써 다 이게 약정이 돼 있어요. 어디로 가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관련해서 티켓마스터가 다시 대규모 콘서트 같은 것이 열린다면 빌보드 잡지에서 봤어요. 열린다면은 이미 규정을 딱 정해놨답니다. 백신 접종을 받았는가? 아니면은 음성 반응인가?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 티켓마스터에서 무슨 티켓 사는데 사람 그 건강과 연관된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해서 티켓마스터가 직접 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 뭔가 이제 헬스 관련된 뭐 그런 회사겠죠. 통해서 그런 것을 티켓을 사고 나서 그 컨설트장에 가는데 한 뭐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이러한 것을 이제 증명을 해야지 되는 이 사이에 나 아무렇지도 않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 되는 그것도 다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미래를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데 비용이 점점 더 들죠. 티켓마스터도 전에는 그런 비용이 필요 없었는데 그 third party 그 헬스케어 시스템 회사에 이거 해주세요 하고 돈 줘야지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소매업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손님 뭐 열도 체크해야지 되고 밖에서 서브하니까 이렇게 추워지니까 밖에서 먹기도 그런데 서브해야지 되니까 뭐 직원은 더 늘어나고 손님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일반 전통적인 식당에서부터 티켓 마스터까지 비용은 더 들고 이유는 줄어들고 이게 참 그 힘든 일이고요. 해서 앞으로 그러면 어떤 사업이 번창될 것인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청소를 한다던가 소독을 한다던가 의료 관련 뭐 이런 것은 늘어나겠네. 뭐 그 정도 상상을 할 수 있지만 그 밖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아무리 조심을 한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병원에 입원했어요. 월요일에 내가 바이러스의 양성이긴 하다 하는데 본인이 병원에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면서 병원에 갔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 와이프도 6월 달에 감염돼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11월인데 남편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또 감염이 된 겁니다. 얼마나 그 세계에서 뭐 보리스 존슨이라든가 브라질 대통령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크게 바이러스에 조심을 하진 않았지만 조심을 하는 세계 지도자 가운데서도 지금 바이러스에 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앞으로 6주일에서 8주일 사이 굉장히 그 힘든 시기가 미국에서 온다고 하니까 뭐
할 수 있는 한 조심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이제 그 호주 미국 그 바이든 그 당선자의 웹사이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서가 호주, 일본, 한국 뭐가 있겠죠. 아무튼 해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호주 총리와는 코로나 바이러스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일본 총리와는 이 그 인수위원회 측에서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협력, 글로벌 헬스 이슈, 경기 협력, 기후 변화, 민주주의 강화, 아시아와 미국 관계에 대해서 했다 하는데 일본의 총리가 슈가 그 요시히데 총리가 이 그 일본에서 그 센카쿠 섬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다오 위다오 열도라고 부르는 여기에 대해서도 이 얘기를 했다. 이 문제는 미국과 일본 간의 지난 뭐 50년간의 동맹과도 연관되는 거다라고 국내에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인수위원회의 웹사이트에는 이 얘기는 없거든요. 뭐 중국과 예민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큰 뭐 이상한 점은 없어요. 한미동맹 강화, 안보와 번영,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강한 리더십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아주 그 바이든 그 당선자가 그런 좋은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경제 회복, 북한에 대해서 함께 일하는데 기후 변화도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겠다는 지금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하나 지금 미국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국방부가 흔들리면서 국방부 새로운 국방장관 대행의 전에 그 대령이에요. 육군 대령인 더글라스 맥그레고 씨가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볼 때는 아프가니스탄과 뭐 중동에서 미군을 빨리 철군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해오는 사람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내가 말한 걸 지켜 하면서 공약이었으니까요. 2016년 그것을 대통령 자리 떠나기 전에 대책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고 공화당에서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그 한미 군사 작전권을 한국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줘야지 된다 하는 얘기를 터커 칼슨과 인터뷰에서 2019년도에도 했거든요. 그럼 전시 작전권을 준다는 얘기는 주한미군 철군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각 나라에서 전부 그 본인들 국가에 맞는 그런 것으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카우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한국TV, 한국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서서히 일상으로 오고 있습니다. 어거스타에서 아침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중단했는데 이제 그 마스터 골프 대회 있잖아요. 그 타이거 우즈가 이제 44살이 돼서 그가 5번이나 우승했던 이제 뭐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갤러리 없이 마스터 시작됐습니다. 강희 씨였습니다.